채권 매입 경매가 뭐고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이 기술은 도대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기본은 민법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과 활용되어진 기술, 민법에 활용되어진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이전부터 계속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전적인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분야를 잘 모릅니다. 혹은 이 분야를 갖고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은 이 기술들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거를 굳이 가르쳐 주느냐. 비즈니스에 대한 코드로 오픈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 군데군데 있는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기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의 수업 일정은 시간이 몇 시간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몇 시간이 나올지 모르는 이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역사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국사에 대한 역사가 아니고 경매 시장과 그리고 채권 매입 기술에 대한 원천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경매의 기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경매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 일단 민법에서는 1993년도에서 4년도까지 그 사이에 호가경매 제도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경매장에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물건이 있어도 이제 그들만의 닉으로 채권자이거나 혹은 사채업을 하는 그리고 이제 어깨 형님들 그런 분들이 몸에 문신점 있는 분들이 경매장을 차지했었죠. 그때만 해도 경매시장에는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건달이거나 그 외에 나머지가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풍조는 경매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시장이었다라는 풍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왜 가장 큰 역할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작업에 대한 형태로 부동산들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네, 지금 뭐 뒤에 꺼져서 제가 이렇게 켰는데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업에 의해서 경매 시장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경매 물건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건달들이 사채업자랑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뭐 소위 말하면 짠 거죠. 결국은 채무자를 죽이는 형태에 대한 경매 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호가 경매 그 장에 딱 들어가면 저는 가봤냐고 당연히 가봤습니다. 제가 경매를 시작해서 진행한 거는 96년도지만 이 호가 경매가 일부 남아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호가 경매에 관련된 그 경매장들이 전국 곳곳에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 안에 경매장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법원도 굉장히 낙후된 상태에서 경매장이 한 구석탱이에 무슨 창고 같은 곳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했었거든요. 저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때 당시 호가 경매와 일반적인 입찰 경매 이 전환점에 있었던 경매인들은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하지